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시간 50회입니다. 50회라 이쯤 되면 여러분이 고사성어의 속내를 좀 아는데 흥미를 느꼈을 겁니다.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요, 글자가 주는 자유로움보다는 문장이 주는 해학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요,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 쓰는 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꿀 같은 말만 해요. 그런데 가슴속에는 칼을 품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지요. 회사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고 정치판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원민이라고도 하고 항민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백성, 호민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민은 뭐냐? 나라가 살림을 잘하든 말든 늘 똑같은 마음으로 나라 걱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원민, 나라가 잘못해줄 때마다 원망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떠한 짓을 하든 조용히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라를 전복시킬 그럴 사람들을 호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상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이런 호민을 주위에서 떨어내야 됩니다. 떨어내지 않으면요, 그 호민 때문에 나라가 꼭 난리를 지깁니다. 교육 정책이 난리를 지기고, 웬일입니까 이거? 특구 정책이 난리가 나고 신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이 호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호민을 두고 하는 말, 구밀복검이라.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가슴속에는 칼을 품었구나. 이런 거 주위에 있잖아요. 그럼 낮자 공부 먼저 해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입구라는 글자입니다. 입의 모양, 혓바닥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변해서 입구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의 응용 단어를 보면 구변, 참 말솜씨가 좋다, 언변이 좋다 할 때 구변이라고 할 때 씁니다. 구설수, 구설, 입구의 혀설, 즉 뭐냐, 나무 잎에 오르내리는 말을 구설이라고 그러고요, 시비하는 말을 구설이라고도 합니다. 입구의 모양은요, 결국 입의 형태의 모양을 본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입구가 입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입구라는 뜻도 있고요, 마을의 어떤 어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구, 박, 과수원길 할 때 동구, 골, 동, 입구, 알죠? 그러니까 마을 어귀, 이런 뜻입니다. 입구자가 꼭 입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출입구도 있다는 것 알아두면 더 좋겠죠?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입으로는 꿀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꿀밀자가 나오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빽빽할 밀자의 변형 형태죠. 빽빽할 밀은 원래 매산이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놓고 벌레충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깊고 빽빽한 은밀한 곳에 벌레들이 저장해 놓은 것이 뭐냐? 꿀이었다 해서 꿀밀자입니다. 꼭 벌만 꿀을 모아놓는 건 아니에요. 모든 벌레들은 자기의 영양소를 모아둡니다. 그것이 꿀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꿀밀자죠. 우리가 그 꿀맛이 나는 감을 밀감이라고 그러죠. 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밀어, 참 밀어는 뭐예요? 한마디로 남녀간의 달콤한 말을 밀어라고 그래요. 꿀밀 말씀어. 우리 그래서 영어로 애인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허니라고 그러죠. 허니가 뭐예요? 허니. 꿀이에요. 꿀. 한마디로 달콤한 꿀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밀어입니다. 꿀밀 말씀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또 이상하게 돼요. 그죠? 구밀. 입으로는 달콤한 말만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글자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런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몸육을 나타내는 육다로를 거듭복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몸속에 거듭하여서 오장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배다 해서 배복자입니다. 그 배에서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마음복, 배복이라고 하죠. 보관 그러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관이라고 그러고요. 복배 그러면 배와 등 또는 앞과 뒤 또는 극히 친한 사이, 배와 등 사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배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너 흉 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말 쓰죠. 가슴 흉자, 가운데 중자, 흉중. 마음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배복자도 마음복이라고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라고 할 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배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말 배복.
그러면 배로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 칼검자 보도록 하죠. 이게요, 여러첨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여러첨이라는 글자 옆에 칼도, 그쵸? 즉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찬 것이 뭐냐? 칼이다. 그것이 뭐냐? 검이다. 그래서 칼검자가 된 거죠. 아마 이거 전란기 때 만들어진 글자일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는 어쨌든 긴 칼을 차고 다녀야 돼요. 짧은 칼 차고 다니면 더 일찍 죽습니다. 검술 그러면 칼을 쓰는 기술, 격검하는 기술을 검술이라고 그러고요. 검산 그러면 암산을 이야기하죠. 아주 뾰족뾰족한 바위산, 그걸 검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구밀복검, 뭔가 뜻이 되겠죠? 그럼 문장 성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구밀, 입으로는 꿀을, 즉 입으로는 달콤한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칼을 품었다. 이런 뜻의 구밀복검. 이것은 18사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 현종 황제가 사랑하는 후궁에 잘 보임으로써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 하면 이인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간신 중에 간신, 으뜸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 이인보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요. 자기는 사악한 짓을 꾸미면서 자기가 사악한 짓을 꾸미지 않는 것처럼 남한테 이렇게 속이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해주는 척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의 1인자라는 얘기예요. 이인보가. 오죽하면 이인보 때문에 알록산에 난이 납니다. 중국의 이 당나라 현종 때. 이 당현종이 사랑하는 후궁한테 뇌물 좀 주고 잘 보여가지고 출세 가도를 단 이인보 때문에 알록산의 난도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 파동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라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이냐면 이 이인보가 재상으로 있을 때 현종 황제가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정지는 지금 어디 있지? 글을 다시 썼으면 하는데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엄정지는 이 현종의 한마디로 이인보보다 먼저 재상을 지낸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서 온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득 현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보 어디 있지? 그러니까 그날로 이인보가 엄정지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고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화병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부립니다. 어떻게 재주를 부리냐면 한 시골에 군수를 지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야야 너 임금이 너를 찾는 거 보니까 너 곧 서울에서 큰 지위를 줄 모양이다. 지금 시골에 있으니까 너를 못 들었으니까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써라. 내가 병이 걸려서 서울에 들어가서 병이나 고치고 있으려는 이런 그 상소문을 쓰면 임금님이 너를 기억하고 아마 큰 배수를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상소문을 쓰고 엄정지는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군수 자리를 내치고. 그러니까 임금님은 엄정지가 이런 상소문을 올렸다고 이인보하고 상의하니까 이인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물으신 바와 같이 엄정지에게서 이 같은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늙고 몸도 약하고 해서 직책을 수행하기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서울로 불러 올려가지고 한가한 직책이나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엄정지한테 인심 쓰는 척 하다가 임금한테는 엄정지가 상소문 올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직으로 내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아는 엄정지는 화병으로 죽습니다. 이러한 이인보의 치밀하고 아주 교활한 성격 때문에 당시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18사략의 이인보를 평하기를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시기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밀어내고 내리눌렀다. 성질이 음험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라고 했다. 임금이 죽자 이인보가 죽자 양귀비 오라비벌이 되는 양국충이 재상이 되는데 이
이인보를 양국층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하면서 이인보가 나중에서야 재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재평가를 받냐면 그를 무덤에서 파헤치고 시체를 다시 꺼내서 박탈하고 서인으로 만들고 평민들이 쓰는 허술한 널 속에 묻어두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말하면 뭐래요? 삭탈관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다시 한번 그 관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죄를 물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죠. 구밀복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인보의 이야기를 한 18사략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에 오르라고 해놓고서 그 나무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목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권상요목. 나무에 오르라고 해놓고서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려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는 위하는 척,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이 있고 뱃속, 마음속에는 칼을 품었다. 잘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옛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